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그날, 나는 시어머니의 방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결혼 5년. 그 시간은 나에게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안락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무뎌진 감각이라는 대가를 요구했다. 32살의 나 김지우는 이제 시댁의 구조를 눈 감고도 걸을 수 있었고 시어머니 박순희 여사의 기침소리만 들어도 그분의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 있었다. 지우야, 어머니 방 좀 정리해 드릴래? 요즘 허리가 아프셔서. 남편 민준의 부탁은 자연스러웠다. 시어머니는 일주일 전부터 척추 통증으로 병원을 다니고 계셨고 평소 깔끔하신 분이 방 정리를 못 하시는 게 신경 쓰이신 모양이었다. 그럼요. 제가 오늘 해드릴게요. 나는 고무장갑을 끼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언제나처럼 단정한 방이었다. 침대는 모서리 하나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은 높이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셨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해야 하는.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옷들은 대부분 베이지, 네이비, 그레이 같은 절제된 색상이었다. 나는 옷들을 꺼내 먼지를 털고 다시 넣으면서 문득 옷장 맨 윗간에 낡은 종이 상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갈색으로 바랜 상자였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들여다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 하지만 청소를 하는 이상 먼지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그냥 닦고 다시 올려놓으면 되겠지. 나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다.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조심스럽게 내려와 침대 위에 올려놓고 먼지를 털었다. 그런데 그 순간 상자 뚜껑이 헐겁게 열려있던 탓에 안에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다. 아, 침대 위로 흩어진 것은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었다. 나는 황급히 그것들을 주워 담으려 했다. 그리고 그때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시어머니였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아는 시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사진 속 그녀는 긴 웨이브 머리를 하고 있었고 화려한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시아버지가 아니었다. 사진 속 남자는 길게 기른 머리에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다. 기타를 메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키스하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사진들을 펼쳐보았다. 무대에서 노래하는 시어머니, 그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시어머니, 술집으로 보이는 곳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시어머니. 이것은 내가 아는 그분이 아니었다. 뭐 하는 거야? 등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다. 평소와 달리 창백한 얼굴이었다. 아니, 창백함을 넘어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상자가 열려서. 그걸 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사진들을 내려다보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앉아. 명령이라기보다는 간청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나는 시어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작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내가 숨겨온 게 있어. 시어머니의 고백은 천천히 마치 오래 봉인된 상자를 여는 것처럼 시작되었다. 1978년이었어. 내가 22살이었을 때 사진 속 빨간 원피스의 여자는 지금의 시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게 진짜였는지도 모른다.
난 가수가 되고 싶었어. 아니, 되어야만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열망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분은 종로에 있는 작은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했다. 당시로서는 꽤나 진보적인 공간이었고 젊은 예술가들의 아지트였다고.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 강현우라는 사람을. 사진 속의 남자. 기타를 든 그 사람의 이름이 강현우였다. 현우 씨는 싱어송라이터였어. 자기 곡을 쓰고 작은 공연장을 돌아다니며 노래하는 그땐 그게 얼마나 멋져 보였는지 몰라.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치 그때로 돌아간 듯한 표정이었다. 우린 사랑했어. 미치도록.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현우 씨는 내게 노래를 가르쳐 줬어. 기타 치는 법도 알려줬지. 우린 함께 곡을 만들었고 함께 무대에 섰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시간이었어. 시어머니는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는 손으로 쓴 가사가 적혀 있었다. 이건 현우 씨가 나를 위해 쓴 노래야.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제목이었지. 편지지의 가사를 읽어내려가는데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었다. 자유를 갈망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였고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의 응원가였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굳어졌다. 1980년 5월이 됐어. 광주.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참혹한 사건을 떠올렸다. 현우 씨는 광주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어. 5월 15일에 떠났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는 몰라. 다만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 현우 씨가 시위에 참여했다가 군인들에게 끌려갔다고. 그리고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지. 어머니, 난 미쳐버릴 것 같았어. 매일 그 친구한테 전화했고 광주로 내려가려고 했어. 하지만 당시엔 광주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지. 전화도 안 됐고 교통도 끊겼어. 시어머니는 그때의 절망을 떠올리는 듯 눈을 감았다. 6월이 되어서야 광주에 들어갈 수 있었어. 하지만 현우 씨를 찾을 수 없었어. 어디서도 누구도 그 사람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지. 병원도 뒤졌고 실종자 명단도 다 확인했어. 하지만 아무것도. 그리고 7월에 난 깨달았어. 시어머니가 자신의 배를 쓸어내렸다. 임신했다는 걸.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현우 씨의 아이였어. 2달째였지. 1980년의 한국. 미혼모는 사회적 낙인이었고 더군다나 빨갱이로 의심받는 사람의 아이라면 부모님이 아셨어. 어머니가 날 병원에 데려갔지. 낙태하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난 할 수가 없었어. 그게 현우 씨의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우리가 함께했다는 유일한 증거였으니까. 그래서 도망쳤어. 친구 집에 숨어 지냈지. 임신 사실을 숨기고 배가 불러오는 걸 감추면서 젊은 여자 혼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의 아이를 품은 채 숨어 지내야 했던 그 시간.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그때 민준이 아버지를 만났어. 나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당신은 우리 집안 친척이었어. 먼 친척이었지만 집안 행사 때 종종 마주쳤던 사람이었지. 그 사람은 날 좋아했어. 오래전부터.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나 말수 적고 조용한 분. 시어머니를 대할 때만큼은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그분. 당신이 날 찾아왔어.
부모님한테 들었다고. 내가 임신했다는 걸. 그리고 시어머니는 오래된 편지를 하나 더 꺼냈다. 시아버지의 필체였다. 순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 아이를 제 아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을 평생 지키겠습니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울컥했다. 민준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날 사랑한다고, 그래서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고 했지. 그래서 결혼하셨군요. 선택권이 없었어. 부모님은 나를 집에서 쫓아내려 했고, 친구도 날 더 이상 숨겨줄 수 없었어. 그리고 아이가 있었으니까.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1981년 1월에 결혼했어. 그리고 3월에 아이를 낳았지. 그럼 그 아이가 민준이 형이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남편 민준의 형. 지금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민수 씨가 시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 민수는 몰라. 아무도 몰라. 당신은 그 아이를 친아들처럼 키웠고 난 입 다물고 살았지. 그런데 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그분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왜냐하면 현우 씨가 살아있어. 시간이 멈췄다. 뭐라고요? 한 달 전에 연락이 왔어.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으로 메시지함을 열었다. 그리고 하나의 메시지를 보여줬다. 순희 씨, 저 강현우입니다. 45년 만에 연락드립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일주일 전 메시지야.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그것도 몰라. 그 사람도 자세한 얘기는 문자로 하지 않았어. 다만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만. 답장은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못했어. 할 수가 없었어. 45년이야, 지우야. 45년을 난 다른 사람의 아내로 다른 삶을 살아왔어. 민준이 아버지는 날 평생 사랑해줬고 난 그분에게 빚진 삶을 살았어. 하지만 여전히 강현우 씨를 사랑하셨잖아요. 이 사진들을, 편지들을 간직하신 걸 보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 단 하루도 그 사람을 잊은 적 없어.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난 선택했어. 민준이 아버지를 택했고 이 가족을 택했지.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여전히 모르겠지만 그게 내 선택이었어. 나는 시어머니를 껴안았다. 그분은 내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45년간 혼자 짊어져 온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민준이 아버지는 이번 주에 중국 출장을 가. 3일간. 시어머니가 울음을 그치고 말했다. 그 사이에 현우 씨를 만나려고 해. 어머니, 같이 가줄래? 혼자는 무서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후, 우리는 서울 북촌의 한 카페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다. 나는 그런 그분을 보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한 여자를 보았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한 노인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백발의 구부정한 등을 가진 노인.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사진 속 청년과 똑같았다. 순이. 그가 일어섰다. 시어머니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리고 둘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현우 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많이 늙었죠? 강현우는 쓸쓸하게 웃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나는 조용히 옆 테이블로 물러났다. 이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앉았다. 그리고 강현우가 말하기 시작했다. 광주에서 잡혔어요. 강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시위에 참여했다가 군인들에게 끌려갔죠. 상무대로 보내졌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거기서 고문을 받았어요. 며칠을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곤 했죠. 강현우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트럭에 실렸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나중에 알았죠. 전남 고흥의 한 섬으로 보내진 거였어요. 섬이요? 비공식 수용소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엔 광주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수십 명 있었죠. 우린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막았다. 5년을 거기서 보냈어요. 강제 노역을 하면서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 잡혔죠. 그리고 강현우는 말을 잊지 못했다. 1985년에야 풀려났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입 다물고 살라고.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받았어요. 가족이요? 제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순희 씨가 있었죠. 강현우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풀려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당신을 찾는 거였어요. 라이브 카페로 갔죠. 하지만 그 카페는 이미 문을 닫았더군요. 당신 집으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했다는 걸 아셨군요. 강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웃 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순희 씨가 4년 전에 결혼해서 아이도 있다고. 행복하게 산다고. 그래서 돌아섰어요. 내가 나타나면 당신 삶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죠. 나는 이미 부서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강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렇게 45년을 살았어요. 당신을 잊으려고 아니 잊은 척하며 살았죠. 다른 도시로 이사가서 작은 악기 가게를 운영했어요. 결혼은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죠.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암이에요. 짧은 침묵. 췌장암 사기.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더군요. 현우 씨, 죽기 전에 당신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행복한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강현우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다. 이걸 전해주고 싶었어요. 공책을 펼치자 가득 적힌 악보와 가사들이 보였다. 45년간 썼어요. 모두 당신을 위한 노래예요. 부를 수 없었던, 들려줄 수 없었던 노래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받았다. 첫 페이지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순이에게 1985년. 미안해요, 순이 씨.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현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45년 만에 만난 두 사람.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강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후회하세요? 나를 만난 걸, 나를 사랑한 걸? 시어머니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다. 아니요. 단 한 번도. 카페를 나온 후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우리는 북촌의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가을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다. 지우야, 내 어머니, 난 어떻게 해야 할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길을 잃은 아이 같았다. 현우 씨가 죽어가고 있어. 6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난 그 사람 곁에 있어주고 싶어. 45년 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고 싶어. 어머니. 하지만 난 누군가의 아내야. 민준이 아버지. 그 사람은 평생 날 사랑해줬어. 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는데도
그 아이를 친아들처럼 키워줬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벤치에 주저앉았다. 내가 이기적인 거지? 나는 그분 옆에 앉았다. 어머니, 사랑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셨잖아요. 민수 오빠를 위해서, 시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머니 자신을 위해 사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강현우 씨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어머니한테도 마지막 기회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선택할 수 있는. 하지만 민준이 아버지는 시아버지께 말씀드리세요.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뭐라고? 진실을 말씀하세요. 시아버지는 알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해해 주실지도 몰라요. 그럴 리가 없어. 45년을 속였는데. 아니요.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아주버님이 누구의 아들인지. 그런데도 받아들이셨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무서워. 그 사람을 잃을까봐. 하지만 거짓말로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진실을 말하고 선택을 받는 게 나아요. 그게 시아버지를 존중하는 거예요. 사흘 후 시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오셨다.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요. 우리 부부는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붙잡았다. 같이 들어줘. 이건 이 집안 모두가 알아야 하는 이야기야. 거실에 가족이 모두 모였다. 시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아니에요. 몸은 괜찮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시작했다. 1978년의 이야기를, 강현우를, 광주를, 그리고 최근의 재회를. 시아버지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표정에서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민주는 충격받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러니까 형은, 민수는 강현우 씨의 아들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구나. 죄송해요. 당신한테 말도 없이. 아니.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내가 미안해. 당신이 혼자 짊어지게 해서. 여보, 난 알고 있었어.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항상 알고 있었어.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왜 날 붙잡으신 거예요? 사랑했으니까. 당신 옆에 있고 싶었으니까. 비록 당신 마음을 다 가질 순 없어도 당신 인생의 일부라도 되고 싶었어. 시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45년이 지났어, 여보. 우린 함께 늙었고, 아이들을 키웠고, 수많은 날들을 함께 했어. 그건 거짓이 아니야. 우리의 삶은 진짜였어. 하지만 현우 씨가 죽어가고 있다며. 시아버지가 말했다. 그 사람 곁에 가줘. 뭐라고요? 당신이 원하는 거 알아. 그 사람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은 거지. 45년 전에 하지 못했던 작별을 하고 싶은 거고. 여보, 내가 허락해 줄게.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제대로 보내줘. 그게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다. 민준도 나도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조건이 있어. 시아버지가 말했다. 다시 돌아와. 여기가 당신 집이야. 우리가 당신 가족이고. 그걸 잊지 마. 네네. 그리고 민수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자. 그 아이는 감당하기 힘들 거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강현우의 곁으로 갔다. 그는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매일 그곳으로 출근하듯 갔다가 저녁이면 돌아왔다. 오늘은 뭐 하셨어요? 내가 물으면 시어머니는 수줍게 웃었다. 음악을 들었어. 현우 씨가 45년간 만든 노래들.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해둔 거였어. 어땠어요? 아름다웠어. 슬프고 그리웠고 사랑스러웠어. 모든 노래가 날 위한 거였어. 어느 날은 기타를 들고 오셨다. 현우 씨가 가르쳐 줬어. 코드 잡는 법. 45년 전에 배우던 거였는데 아직도 기억나더라.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서툴게 줄을 튕겼다. 어긋난 음이었지만 아름다웠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강현우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시어머니는 이제 밤에도 그곳에 머물렀다. 간병인을 구할까? 시아버지가 물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하고 싶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토요일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다. 지우야, 올 수 있어? 현우 씨가 공연을 하고 싶대. 우리는 황급히 그 집으로 갔다. 거실에는 이미 몇 명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강현우의 옛 친구들이라고 했다. 강현우는 휠체어에 앉아 기타를 안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다.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 공연일 거예요. 그가 말했다. 평생 이 노래들을 숨겨왔는데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불러야 할 것 같아서요. 기타줄을 튕기는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자유로운 영혼이여 날아오르라. 45년 전의 노래. 시어머니를 위해 만든 노래.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영혼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겼다. 그리고 마치 무대 위에 선 것처럼 자연스럽게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졌다. 45년의 시간을 건너 다시 하나가 되었다. 노래가 끝나자 작은 박수가 터졌다. 모두 울고 있었다. 고마워요, 순희 씨. 당신 덕분에 이 노래가 완성됐어요. 강현우가 말했다. 이제 후회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1월 초 강현우는 입원했다. 병원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그저 통증을 줄여주는 것뿐. 시어머니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매일 도시락을 싸서 보내주었다. 먹어. 당신도 쓰러지면 안 돼. 시아버지는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다. 그게 그분의 배려였다. 마지막 시간만큼은 온전히 두 사람만의 시간이 되길 바라는. 어느 새벽 강현우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순희 씨, 네, 현우 씨. 행복했어요. 마지막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나도요. 미안해요.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함께 늙지 못해서. 아니에요. 우린 함께 늙었어요. 다른 방식으로. 당신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었으니까.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강현우는 미소 지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재를 그 라이브 카페가 있던 자리에 뿌려주세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 가장 행복했던 곳. 약속할게요. 그리고 노래해줘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자유로운 영혼. 그들의 노래. 노래가 끝날 무렵 강현우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사랑해요, 순희 씨 평생.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한참을, 아주 오랫동안. 나도 사랑해요, 현우 씨. 평생.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몇 되지 않는 그였지만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준비했다. 시아버지도 장례식장에 왔다.
그리고 강현우의 영정 앞에서 말했다. 고맙습니다. 순이를 사랑해줘서, 그 사람한테 노래를 가르쳐줘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더 고마워요. 장례 후 우리는 약속대로 종로로 갔다. 그 라이브 카페가 있던 자리는 이제 고층 빌딩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골목의 느낌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작은 단지에 담긴 재를 바람에 날렸다. 가을바람이 그것을 실어 날랐다. 잘 가요, 현우 씨. 이제 자유로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말했다. 지우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배웠어요.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 그날 밤 나는 민준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때? 어머니가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게. 민준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엄마도 한 사람의 여자였구나 싶어. 항상 어머니로만 봤는데 그분도 사랑하고 아파하고 선택하며 산 한 사람이었던 거지. 아주버님한테는 아직은 말하지 말자. 형은 받아들이기 힘들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야겠지. 진실은 언젠가는 나오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부엌에서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지우야, 이것 좀 봐. 그분은 강현우가 남긴 공책을 펼쳐 보였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순이에게.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 난 아마 이미 이 세상에 없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이 노래들을 세상에 내놓고 싶어요. 당신이 불러줄 수 있다면. 이건 우리의 이야기니까요. 숨기기엔 너무 아름다운. 사랑해요, 순이. 영원히. 녹음을 하려고 해. 시어머니가 말했다. 현우 씨의 노래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그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를, 우리가 사랑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어. 어떻게요? 작은 독립음악 레이블에 연락했어. 그들이 도와주겠대. 크게 팔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록으로는 남는 거잖아. 2달 후 앨범이 완성됐다. 제목은 45년의 영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로 녹음된 12곡의 노래. 앨범 발매 기념으로 작은 공연이 열렸다. 홍대의 작은 라이브 카페.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무대에 올랐다. 저는 박순희입니다. 70살이에요. 관객들이 웃었다. 오늘 부를 노래들은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만든 거예요. 45년 전에 만나 45년을 기다리고 마지막 45일을 함께한 사람. 강현우 씨의 노래입니다. 음악이 흘렀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나이가 묻어나는 목소리였지만 그래서 더 진실했다. 객석에는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그분은 눈을 감고 음악을 들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공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시어머니에게 다가왔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지 5년 됐거든요.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았는데 어머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용기? 네. 그 사람한테 연락해 볼 거예요. 늦지 않았다는 걸 어머님이 보여주셨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래요. 늦은 건 없어요. 사랑한다면. 봄이 왔다. 앨범은 예상외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SNS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할머니의 러브스토리로 화제가 됐다.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1980년대의 아픔, 사랑, 그리고 용서에 대한. 시어머니는 고민했다. 그건 곧 민수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형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민준이 말했다. 이젠 때가 됐어요. 형도 알아야 해요. 우리는 민수를 한국으로 불렀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다. 민수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붉어졌다가를 반복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민수야. 시어머니가 다가가려 했지만 민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잠깐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수는 밖으로 나갔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일으켰다. 민수는 똑똑한 아이야. 이해할 거야. 시간을 줘.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돌아왔다. 밤새 걸었던 것 같았다. 어머니, 민수야. 화가 나요. 솔직히 평생 알았던 게 거짓이었다는 게.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민수가 시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해 주셨죠. 단 한 번도 다르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진짜잖아요. 피가 아니라 사랑이 가족을 만드는 거잖아요.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다, 아들아. 그리고 어머니. 민수가 시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평생 우릴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는 어머니 인생을 사세요. 가족이 함께 울었다. 45년의 비밀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됐다. 45년의 영가한 여자의 사랑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반응은 뜨거웠다. 어떤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비난했다. 남편을 배신했다. 거짓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다. 진정한 사랑, 용기 있는 고백,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시어머니는 이제 가끔 강연을 다닌다. 대학교, 복지관, 작은 모임들. 그리고 이야기한다. 사랑은 하나의 형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두 사람을 사랑했어요. 다른 방식으로. 한 사람은 열정과 자유로, 한 사람은 헌신과 동행으로. 어느 쪽이 진짜 사랑이냐고요? 둘 다 진짜예요. 사랑의 정답은 없으니까요. 어느 날 강연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저도 비밀이 있어요. 20년째 숨기고 있는. 말해보세요. 용기가 안 나요. 어머님처럼.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알아요, 무섭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후회예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그게 가장 아파요.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진실은 자유롭게 해줘요. 비록 아프더라도 자유로워요. 지금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집에 산다. 시아버지와 함께. 그들은 여전히 부부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을 아는 부부. 그리고 그게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가끔 시어머니는 강연 후에 재를 뿌렸던 곳을 찾는다. 시아버지도 함께 간다. 여보는 안 질투해요? 시아버지는 웃는다. 질투? 이미 이긴 사람이 뭘 질투해. 난 45년을 함께 했잖아. 그 사람은 45일이었고. 하지만 어머니 마음속에선 그래, 그 사람이 더 크게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괜찮아. 사랑은 경쟁이 아니니까. 나는 나만의 자리가 있어. 그걸로 충분해. 시아버지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오늘도 저녁 식탁에 가족이 모인다.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시어머니의 노래를 듣는다. 이제는 숨기지 않는 노래.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 어머니, 이 노래 뭐예요? 다시 만날 그날이라는 곡이야. 현우 씨가 마지막으로 쓴 거지. 가사가 슬프면서도 희망적이에요. 그래. 이별은 슬프지만 사랑은 영원하니까.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니까. 나는 시어머니를 보며 생각한다. 이분은 강한 사람이다.
45년을 기다렸고 45일을 사랑했고 이제 남은 생을 진실과 함께 살아간다. 그리고 그 옆에는 더 강한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붙잡고 지키고 존중한 시아버지. 진정한 사랑이 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밤 잠들기 전 민준이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할까? 글쎄, 어떤 사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비밀은 없는 사랑이었으면 좋겠어. 모든 걸 나누는. 민준이 웃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창밖으로 별이 보인다. 저 별들처럼 우리의 사랑도 빛나기를.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시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진실해야 한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 사랑할 용기, 고백할 용기, 용서할 용기. 45년의 비밀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진실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사랑은 시간을 건넌다. 비록 45년이 걸리더라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